네, 그렇다면 여기서 5분 퀴즈가 나갑니다. 과연 학업 성적 그리고 지능은 연속적 변인일까요? 비연속적 변인일까요? 제한 시간 5분 드릴 테니 5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네, 5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렇다면 학업 성적과 지능, 연속적 변인 또는 비연속적 변인, 이 답은 구하셨나요? 네,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비연속적이지만 연속적 변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점수를 받아보면
92점, 93점 이런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92.00001, 92.3333 이런 점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점수는 비연속적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원래 학업 성적과 지능은 기본 속성이 연속적이죠. 원래는 1점과 2점의 그 사이에서는 많은 점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업과 지능은 실제로 우리가 받는 점수는 비연속적이지만 연속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답을 구했으니 다음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변인이 아까 뭐라 그랬죠? 속성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거나 다양한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건, 사물,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럼 더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입니다. 독립변인은 독립됐다는 겁니다. 즉,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해주는 변인. 자신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독립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독립변인은 남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에 비해 종속변인은 남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남이 하는 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종속변인은 영향을 받거나 예언되는 변인을 말합니다. 아래 보시면 식이 있는데 이 식은 y는 fx,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식인데요. 함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이 x값, 이 x값에 따라서 y값은 변하죠. 여기 이 x값에 따라서 y값은 변하게 됩니다. 이 x값을 바로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y값을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엔 가설입니다. 가설이란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 또는 추측, 두 개 이상의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추측한 진술물, 즉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추측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요. 네, 더 살펴보자면 가설에서는 연구가설과 통계적 가설이 있습니다. 연구가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설을 생각하면 되는데 연구 문제에 대한 그냥 잠정적인 해답입니다. 해당 분야의 이론이나 선행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전의 자료에 기초해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용어로 진술한,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연구를 토대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잠정적으로 추측을 한 용어, 이게 바로 연구 가설이고요. 통계적 가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모수치에 관한 진술인데요. 즉, 어떤 연구 가설이 내려졌으면 그리고 어떤 모집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특성은 연구 가설에 기초해서 이 특성은 이럴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통계적 가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가설, 그리고 대립가설입니다. 연가설은 직접적으로 검증을 받는 가설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진술되었고요. 차이가 없다, 관계가 없다 라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립가설은 그와 대립적으로 연가설의 검증 여하에 따라서 채택되는 기각되는 가설입니다. 네, 연가설과 대립가설, 그리고 통계적 가설, 그리고 연구가설,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달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정란과 유정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연구가설이고요. 잠정적으로 내린 추측의 일반적인 문장이죠. 그리고 연가설은 무정란과 유정란은 똑같다. 즉 차이가 없다. 이것이 바로 연가설입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무정란과 유정란은 차이가 있다. 네, 연가설과 대립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대립가설입니다. 네, 앞에서까지 연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연구 대상 표집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연구 대상을 표집을 해야지 닭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달걀을 잘 찾아내서 자신의 달걀을 잘 뽑아서 잘 찾아낼 수 있을까를 공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구 대상의 개념을 알아볼 거고요. 연구 대상 표집 방법, 그리고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을 알아볼 것입니다. 네, 연구 대상을 정확하게 표집을 해야지 쉽게 달걀을 찾을 수 있겠죠. 한번 그러면 표집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 대상이라는 것은 일단은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은 전체의 대상을 말합니다.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 전체, 즉 닭의 입장에서는 닭장 안에 있는 달걀 전체겠죠. 그리고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입니다. 그 속에서 달걀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부들, 즉 표집,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인데요. 모집단에서 표집하여서 나온 그 일부, 그것을 바로 표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모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표집하여 나온 표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추정치 또는 통계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표집 방법에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확률 표집은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요. 비확률 표집은 비확률이잖아요. 즉,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확률적이라는 말이 잘 안 닿으신다면 종류를 공부한 뒤에는 좀 더 다가 오실 거예요. 확률 표집에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무선 표집,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 군집 표집. 그리고 비확률 표집에는 편입 표집, 목적 표집이 있습니다. 네, 먼저 단순 무선 표집인데 단순 무선 표집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고요. 모집단에서 개개에 동등하게 표집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 무선 표집은 간단하게 말해서 조건 없이 무작위로,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있으면 그냥 무작위로 마음대로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단순 무선 표집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어미닭이 1000개의 달걀에서 50개의 달걀을 무작위로 표집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많은 달걀 중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달걀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거는 순서도 없고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뽑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 무선 표집입니다. 그렇다면 체계적 표집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체계적 표집은 모집단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정한 간격인데요. 일정한 간격을 두니까 쉽고 빠르게, 왜냐면 규칙이 있으니까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선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됩니다. 그렇겠죠. 첫 번째 추출된 대상으로부터 일정 번째 대상이 계속 표집되므로 비독립적입니다. 만약에 이 간격을 두고 대상을 추출을 했는데 간격을 두고 있는 그 대상이 똑같은 성질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5번째, 10번째, 15번째 이렇게 표집을 했으면 그 첫 번째, 5번째, 10번째, 15번째 대상이 똑같은 대상이었다면 계속 그 대상만 뽑히겠죠. 그래서 체계적 표집에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알아볼게요. 100개의 달걀이 있는데 거기서 10개를 선택할 경우 어미닭이 체계적 표집을 한다면 5번째, 10번째, 15번째, 20번째, 25번째 쭉 이렇게 5단위로 같은 간격을 두고 달걀을 뽑는 것이 바로 체계적 표집입니다. 그렇다면 층화 표집은 무엇일까요? 층화 표집은 모집단 안에 동일한 특성을 갖는 여러 개의 합의 집단이 있을 경우 모집단의 속성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에서 단순 표집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층화 표집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 안에서 표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모집단의 어떤 속성에 의해서 여러 계층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은 전에 이론적으로 벌써 속성으로 나눠졌고 그 안에서 표집을 하는 것입니다.